안녕하세요.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122님, 늘 좋은 문자 주시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신경을 썼는데도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혹시 요가로도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 열고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이게 이제 차크라에도 나오는데요. 차크라의 힘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피부에 탄력을 갖게 하고 요즘에 물광, 뭐 이렇게 광나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유일한 방법은 영혼을 신성함에 헌신하는 거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욕망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불성이나 요가에서 얘기하는 그 고요함, 그 신성함이 밝게 빛나게 되면 피부는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어머니들이요. 피부 관리 전혀 안 하시는데도 이렇게 얼굴에 뭐 잡티도 없으시고 이마나 코끝, 뺨, 턱 있는데 왜 빛이 막 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 관리 전혀 안 하시는데도 주름도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보는 피부 탄력은요.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는 노화되는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처지게 되고 뇌신경에서 분비하는 그 호르몬 자체도 피부에 탄력을 잃고 검은 그 기미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근심이 많은가? 아니면 걱정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때 기미가 막 꼈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위장이 안 좋거나 대장이 안 좋을 때도 또 뭐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피부과에서 얘기하는 거나 요가에서 얘기하는 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내 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 욕망이 커질수록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는데요. 내 것이라는 걸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만 하다 보면 내 것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화낼 기준점도 없고요. 짜증이 날 기준점도 없지요. 내 시간을 건드려, 내 영역을 건드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피해를 줄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 에고나 정체성을 건드린다. 이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 자체가 없고 나누기만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은 마음이 100%다는 게 동서양이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요. 나는 마음이 안 그런데도 그래요 하는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 주름도 많고 피부에 뭐가 잡티가 많은데 그럼 나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해요. 이게 약간 위험한 지점인데요. 자연을 보면은요. 자외선 지수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공기 또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면 이게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그렇게 피부가 빨리 늙거나 또는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미가 생길 수도 있고 검은색의 잡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고 상대방을 판단한다거나 내 자신을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는 게 피부 탄력에는 가장 좋고요. 고혈압이나 눈, 코, 귀, 입 쪽에 질병이 없거나 생리를 하지 않을 때는 거꾸로 쓰는 동작들도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지만 이건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하겠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삶의 마지막 지점을 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정관을 하면서 내 것이라는 걸 잡을 수 없다 하는 걸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손바닥에 막 열을 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거나 태양체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빛이 아마 반짝반짝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217님이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저하돼서 상대방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고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에 불편을 주게 돼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제 하도 이어폰 많이 끼고 인제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모르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요. 잘 안 들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육자결 그거를 일상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육자결을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 하나하나를 내면서 그 울림을 정확하게 느끼려고 해 보세요. 그래서 하거나 옴 마니 밤에 하면 그 밑에 깔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청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바깥에 소리를 냈을 때 상대방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지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함께 해 보시고요. 손바닥에 열을 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귀 사이에 끼고 위아래로 막 문지르고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들어서 왼쪽 귀의 윗부분은 위로, 측면은 뒤로, 귓볼은 아래로 당기시고요. 내쉬면서 내리시고 다시 반대 왼손을 들어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오른쪽 귀의 위는 위로 당기시고요. 측면은 뒤로 당기고 귓볼은 아래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동의보감의 방법이고요. 뒤에 말씀드린 건 퇴계 이황 선생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귀 주변을 자극하면서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좀 피곤함을 풀어주게 되면 조금이나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362님이요. 겨울철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다 보니 과도하게 힘을 주나 봐요. 하지에 있는 근육이 뭉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종아리 근육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우선은 등 대고 누워서 모관 운동을 막 하시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 건 좋지만 상체를 숙여서 걸은 건 아닌지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무릎을 90도가 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왼쪽 4개의 손은 복사뼈의 바깥쪽을 잡고요. 엄지손은 안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쪽으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 무릎을 90도로 들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밑에서 받쳐서 들고 그리고 무릎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을 천장으로 향했다가 아래로 향했다가 이렇게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좀 풀리게 되는데요. 이때 발목의 긴장이 좀 풀리고 나면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아킬레스건으로 옮겨서 아킬레스건만 꽉 잡고 다시 발끝을 움직여 보세요. 그냥 발끝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하지를 편안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조격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리사 켈리의 샌드 미어 송, 마이클 호페의 언덕 위의 노래 듣겠습니다.